예, 50대 중반을 넘어선 아내가 잇몸에 그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가 썩어서 지금 뭐 시큰거리고 밥을 못 먹다 그래요. 병원에서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임플란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고 아프기도 한다고 해서 집 사람이 걱정이 많습니다.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어떻게 시술하고 또 어떻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남편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질문 주시니까는 아니 아내분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자상한 사랑꾼 남편분이 나오셨는데요. 너무 제 마음도 너무 훈훈합니다. 네, 아내분이 지금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크라운을 제거한 후에 내부의 충치나 염증을 치료하고 다시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치아의 손상이 심하지 않고 치아가 아주 건강하다면 이러한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치과에서 이미 치아 손상이 심해서 임플란트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충치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충치가 너무 깊숙이 진행된 경우에는 충치를 제거하고 나면 남은 치아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치아 뿌리 깊숙이까지 염증이 심하게 퍼진 경우에 있어서도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뽑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이제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에 이럴 때는 크라운을 다시 씌운다고 하더라도 씹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치아를 살리시는 것보다는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통해서 편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를 뽑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은 어떻게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지거나 치주염 또는 충치 등으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잇몸, 뼈에다가 인공치아를 심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잇몸 속에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에다가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기둥을 심게 되고요. 그 위에 인공치아를 올려서 자연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잇몸뼈 속에 이렇게 심어서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고정체와 그 위에 연결이 되어서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주,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실제 치아 모양의 인공치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셨던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치주염이든 아니면 충치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보통 심지는 않고요. 잇몸에 뼈가 아물고 이제 재생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뼈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 그냥 치아가 단순히 부러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하는 당일에 바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옆집 할머니는 금방 하셨는데 왜 나는 오래 걸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다르고요. 자, 이후에는 임플란트가 뼈랑 단단하게 붙는 골 유착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도 대략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이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어야 되고요. 이 과정이 잘 끝나면 그 위에다가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주를 연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공치아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치료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지만 임플란트를 시술한 전체 기간은요, 개인의 이 뼈 상태, 그리고 뼈 이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기간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빠르게는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이상
또 걸리기도 합니다. 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약간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뼈 이식 너무 무섭잖아요.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뼈가 충분하게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제 뭐 치주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뼈부터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네, 임플란트 해야 하는 곳에 뼈가 얇아져서 임플란트를 지지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은 뼈 이식제를 넣어서 임플란트를 이제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환자 본인의 뼈를 여기저기서 떼다가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진행을 해서 수술 기간도 이제 길고 좀 회복 기간도 길고 이랬는데요. 요즘은 재료와 기술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뼈를 이식을 하고 나면 이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식된 뼈 임플란트가 잘 고정이 되겠죠. 자, 임플란트랑 뼈랑 이렇게 붙는데 보통 시간이 3~4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요거 임플란트가 조금 뼈 이식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외과적인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후에 뼈가 치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괴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만 모든 골다공증 약이 그렇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 중에서 뼈가 잘 붙지 않고 오히려 뼈가 녹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전문의 분에게 이 의뢰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되는데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이제 골다공증 약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우근 씨의 아내분은 골다공증 다행히 있으세요?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시고요. 하지만 골다공증 이외에도 임플란트 할 때 주의해야 될 질환들이 많습니다. 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 회복 속도가 느리죠. 상처 회복 속도가 느리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수술이라고 하는 골 이식 또는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회복 과정이 정상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느려질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임플란트 주위 염, 즉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은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싼 돈 들였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아까우니까 혈당 조절이 잘 되어야 되고요.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외과적인 수술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출혈과 관련된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고혈압 환자분들부터 이제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하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인 분들은 보통 피를 묽게 하는 항혈전제, 항응고제를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러한 분들은 지혈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본인 스스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요. 심혈관계 질환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그러므로 약을 끊었을 때 위험성과 치과 진료 시에 출혈 정도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약을 처방해 주시는 의사분과 치과 의사 모두가 잘 상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